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페트병. 페트병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그 시초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트병 주입구의 나선형 모양을 오차 0.003mm 미만으로 깎아내는 기술. 그 정밀한 금형 작업이 국내 페트 용기 사업의 분수령이 된 것인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금형 기술을 모방하는 데 급급하던 시절, 홀로 페트 금형 사업에 뛰어들어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주인공은 동아정밀공업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을 창조한다는 신념으로 40년 넘게 금형 전문가로 살아온 김옥렬 회장이 있다. 그들의 창조 경제는 어떤 이야기일까? 우리 주변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형태의 유형물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형태를 결정하는 일에 바로 금형이 개입된다. 사실상 의식주와 연관된 모든 제품에 금형이 연관돼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그만큼 인류 생활과 밀접해 있는 산업 분야인데, 자동차나 냉장고, 또부터 식음료용 용기까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물건들은 사실 전부 다 금형을 통해서 제품화된 물건들입니다. 그 제품들의 품질과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이 금형이기 때문에 모든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주 뿌리 산업이다. 이렇게 저는 금형 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982년 국내 최초로 페트 용기의 금형을 국산화시킨 동아정밀공업. 지난 30년간 금형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온 사람들이다. 그 오랜 시간 그들이 만들어온 금형을 통해 만들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1980년대) 초반 페트 용기의 금형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술이었다. 문제는 병뚜껑과 맞닿는 입구 부분이었다. 0.003mm 미만의 오차 내에서 주입구에 복잡한 형상을 만드는 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그 기계부터 따라주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NC도 있고 머신센터도 있고 자동기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범용기계라는 기계 가지고 그런 기술, 금형 기술을 했다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그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 탄산가스들이 그 병 속에 삽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병 주입구가 맞지 않으면은 그 가스가 새버리면 콜라 맛을 잃을 수 있어가지고 가장 큰 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단일 설비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야 했던 환경. 그 속에서 정밀한 제품이 나오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 동아정밀공업의 김옥렬 회장이 단독으로 기술을 국산화시키는 데 도전했다. 이미 첫 직장에서 금형을 접해봤던 그는 해외 전시나 외국 장비를 직접 분석해가며 3년을 연구한 끝에 마침내 프리폼 금형을 개발했다. 프리폼 금형은 당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려운 기술이었다는데, 김옥렬 회장은 국내 최초로 페트 용기의 금형 국산화를 성공시키며 페트 용기의 가격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도 얻었다. 그 뒤 30년간 품질을 개선해가며 현재는 페트 금형 분야 국내 1위 기업이 된 동아정밀공업. 국내 최초로 페트 금형을 도입시킨 이후에도 그들에겐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 2005년 설립한 금형 전문 연구소 또한 국내 최초였다. 저희 동아정밀 부설연구소에서는 프리폼 사출 및 연기 성형용 금형 제작을 하기 위해서 금형 설계 및 또 용기를 성형하기 위한 불로 성형기 설계를 제작하고 있으며, 용기 제작과 관련된 금형 또는 성형기에 적용되는 어떤 원천적인 금형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선 페트 용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현상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예측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과 연구에 드는 시간은 물론 비용도 절감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선 실제 실험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정밀한 가상 실험이 주로 이루어진다. 최근 페트 용기 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경량화다. 새로운 재질을 찾는 데는 연구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한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주로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경량화에 접근하고 있다. 얇은 두께에도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다. 탑로드 시뮬레이션은 이런 하중을 미리 시연해 보기 위한 작업이다. 탑로드 시뮬레이션은 누르는 압력의 페트 원형이 얼마나 견딜 수 있고 또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해석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예부 같은 것들 보강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높은 하중에서도 이게 이렇게 더 견딜 수 있는 높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은 실제 페트 용기를 압축시키며 발생하는 변형 정도를 살피며 이뤄진다. 최근 페트 용기를 경량화에 맞춰 생산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탑로드는 꼭 필요한 시뮬레이션이다. 또 다른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이다. 가상으로 시제품을 성형해보는 시뮬레이션이다. 예전에 저희들이 성형 해석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에는 시제품에 나오는 결과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시제품을 실제로 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시 그 문제점을 피드받아서 다시 설계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기 블로우 성형 시뮬레이션은 그런 단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프리폼은 물론 블로우 성형을 미리 가상 시연해 보는 것인데 특히 프리폼을 설계할 때는 용기 전체가 균일한 두께로 분포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둔다. 또한 블로우 성형에서는 시간에 따라 프리폼이 어떻게 부풀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시제품을 만들지 않고도 프리폼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아정밀공업이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또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금형은 어떤 것일까? 우리 회사에서 제작한 금형에서 나오는 제품이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됐을 때 그 소비자들이 품질을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금형을 제작하는 목표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형이라면 셀을 깎아서 그냥 금형만 자체로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어차피 그 금형에서 나오는 제품이 품질이 좋아야지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는 디자인부터 설계, 금형 제작까지 세 개의 목표를 최고를 달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 놓여있는 복잡한 구조물, 동아정밀공업에서 직접 개발해온 금형들이다. 이 금형들로 지난 30년간 130여 종의 페트 용기를 생산해왔다. 식당에서 흔히 보는 물병도 대부분 동아정밀공업의 제품이다. 그들의 주요 연구 분야는 금형이었지만 그 금형으로 만든 제품을 쓰는 사람은 소비자였기 때문에 늘 페트 용기의 편의성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런 고민을 해오던 중 최근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용기의 디자인에 변화를 준 것이었다. 그야말로 동아정밀공업의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사례였는데 과연 어떤 용기일까? 금형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최근 동아정밀공업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매년 우수 패키징 업체를 선발하는 코리아 스타 어워즈에서 2014년도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번 수상의 주인공은 지난 4년간 개발해온 손잡이 일체형 페트병이다. 손잡이 일체형 용기는 페트병에 손잡이를 페트로 한 번에 성형을 해서 별도의 손잡이가 필요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시에 지금 페트 PP 핸들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용기입니다. 손잡이 일체형 페트병은 기존 페트병이 지닌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폴리프로필렌 재질, 즉 PP로 된 손잡이가 별도로 제작될 경우
손잡이 부착 과정에서 불량이 생기는 일도 벌어졌고 심할 경우 손잡이가 빠질 때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재활용을 할 때도 분리수거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 최근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폐자원 회수 의무를 강화시키는 등 자원 절약에 대한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페트 용기에 PP 재질로 된 손잡이를 분리수거할 때마다 별도의 작업을 하면서 개당 3원의 분담금이 발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손잡이를 제작하며 그에 따른 공정도 추가됐던 만큼 여러모로 소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 핸들을 성형하는 데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또 그 핸들을 부착하기 위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원 낭비와 에너지 낭비가 있는 그런 친환경적이지 못한 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페트병에서 그 PP 핸들을 분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리수거 시에 분리치 않고 배출을 하는데, 그걸 재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페트 외에 다른 수지를 쓰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용기를 가장 편하게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 지금의 형태를 찾을 수 있었다는데,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특히 손잡이 부분을 손으로 쥐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손잡이 안쪽으로 최대한 깊숙이 파야 했는데 그것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었다. 하지만 동아정밀공업에선 양쪽 손잡이 간격이 4mm밖에 안 될 만큼 안쪽으로 깊이 패이도록 설계했다. 그런데 이번엔 그 설계대로 금형을 제작하는 일이 큰 난관으로 다가왔다. 기존의 성형 장비를 개조해서 제품을 만들어봤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 고심 끝에 장비를 아예 새로 만들자고 결심한 김홍렬 회장. 한 대에 1,500만 원 하는 금형이 맞지 않아 20대나 버릴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었다. 11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모으고, 그다음에 준비 모으고, 그다음에 가장 모르는 건 저희가 저게 진짜 저렇게 해서 성형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년 전에 기계 수입해서 마찬가지로 저것들은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속에서 김홍렬 회장은 6번이나 삭발을 하며 각오를 다졌다. 그렇게 개발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동아정밀공업이 꿈꾸던 용기를 만들 완벽한 금형을 개발할 수 있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처음으로 개발품을 내놨던 플라스틱 관련 세계 최대 전시회 독일의 K쇼에서 호평을 받았고, 세계 유수의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들과도 상담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손잡이 일체형의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용기를 디자인하는 업체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컨셉의 페트 일체형 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디자인은 했지만 실제로 제품으로 상용화시키지를 못해서, 기술적인 어떤 한계에 이르러서 상용화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쇼 같은 전시회에서 항상 그런 신제품을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이제 찾아다니던 중이었죠. 운 좋게도 저희 말고 이제 다른 유럽 쪽 어떤 업체 부스에서 그와 비슷한 용기를 가져왔는데, 그리고 그 용기를 보고 굉장히 환호하고 기분 좋아서 그 용기를 들고 왔는데, 저희 부스에 와서 보니 그것보다 더 인체공학적으로 손으로 잡기 쉽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제품이 상용화가 되어서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샘플 버리고 저희 쪽으로 와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겉으로는 특별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 일체형 페트 용기.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개발품인데, 먼저 경량화다. 별도로 부착했던 손잡이가 빠지면서 중량이 기존 대비 20% 이상 다운됐다. 1g의 수지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계가 몇십억 원씩 쏟아붓는 현실을 고려하면 20%의 중량 감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과다. 중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곧 공정이 줄었다는 얘기고 원가 절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줄어든 공정 덕분에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동종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제품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입구가 넓은 광구형 용기에도 손잡이를 부착한 것. 기본적으로 광구형 용기는 주입구가 크고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는 대부분의 대동소이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많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형사업부와 성형사업부가 동시에 한 회사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목소리를 듣기가 좀 더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가 용기를 만들고 15리터부터 20리터, 25리터, 30리터까지 점점 키우는 중에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그 안에 내용물을 넣고 용기를 드는데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그런 목소리를 듣다 보니 핸들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양쪽에서 양손으로 들 수 있는 핸들이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다수의 광구형 용기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을 사용하는데 동아정밀공업에서는 그보다 산소 투과율이 낮아 내용물을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경량화에도 유리한 페트 재질을 고집한 것이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중시해왔던 동아정밀공업. 남들이 어려워했던 제품을 개발해온 그들의 노력은 더 넓은 시장을 향한 열쇠가 될 것이다. 김홍렬 회장의 집무실. 그에겐 아이디어가 막히거나 업무 진행이 어려울 때면 이따금씩 떠올리는 문구가 있다. 바로 창의가 시장을 창조한다는 말이다. 어떤 의미일까? 금형을 하면서 금형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여기에서 새로운 것, 남이 않는 거를 하자. 남이 않는 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의 창의가 시장을 창조한다. 이런 뜻이 되고. 유독 손재주가 남달랐던 김홍렬 회장. 오래전에 텐트와 배낭도 직접 만들어 특허를 등록할 정도였다고. 최초로 페트병 프리폼 금형에 성공했을 때 유명 유아용품 회사에서 젖병 금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3억짜리 수입 설비를 6천만 원에 만든 적도 있다. 선천적인 재능, 거기에 남들보다 뛰어난 열정을 가졌던 김홍렬 회장. 사실 손잡이 일체형 용기도 김홍렬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개발품이었다. 지금의 회사를 일구기까지 지난 30년을 돌아보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다는데, 국내 금형기술이 전무하던 시절엔 일본 금형회사에 몰래 들어가 설비를 슬쩍슬쩍 엿보고 오던 때도 있었다. 기계 밑으로 일부러 볼펜을 던져 그것을 줍는 척하면서 순식간에 설비를 훑어본 것. 기술을 터득하기도 힘들었고, 또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어려웠고, 또 배울 때도 없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은 이미 선진국에 도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본 기술을 우리가 많이 응용을 했죠. 카피도 한 5번 카피를 하다 보면 카피의 방법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금형은 가공 능력이 매우 정밀해야 하는 기술이다. 금형을 손으로 잡았다 놓기만 해도 손의 온도 때문에 가공품이 틀어질 정도다. 그런 금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인정받아왔다는 것,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술을 진화시켜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해서 혼자 독식하는 법도 없었다. 동아정밀공업에 있다가 자기 회사를 차려나간 사람이 그동안 30명에 이를 정도라는데, 지금은 정정당당하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선의의 친구가 됐다고 반가워하는 김홍렬 회장이다. 김홍렬 회장은 지금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 아직 금형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그의 최종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제품 생산할 때마다 금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으로 금형이 바꿔지면서 보단 하나 누르는 걸로, 스위치 하나 컨트롤하는 걸로 금형이 체인지되고, 거기에서 그 컨디션 조정하는 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년 후에는 그런 금형과 기계가 혼연일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제품이 나타날 겁니다. 기술이 없던 시절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해왔던 동아정밀공업.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야에 뛰어들어 최고를 만들어왔던 김홍렬 회장이 있었기에 그들의 새로운 목표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냥 제자리에 서 있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야 돼요. 70%의 기존 제품에 30%만 더 해도 새로운 제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의 창조 경제는 도전입니다. 동아정밀공업의 창조 경제는 도전이다.